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훈쌤입니다. 선생님과 앞으로 이제 1품 문제를 한 5강 정도 풀 건데, 오리엔테이션을 뭐 잠깐 하면은 어떻게 영상 5강을 들을까? 좀 미리 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얼굴이 안 나오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맞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사실 문제풀이 위주로 가려고 해요. 문제풀이 위주로 가지고 개념은 짧게, 개념 짧게. 플러스 문제인데 개념 짧게 하고 싶다. 근데 짧다고 여러분들이 안 배워온 파트일 수도 있잖아요. 이 적분이라는 게 맞지? 그래가지고 아무리 짧게 해도 시간을 좀 잡아먹을 것 같고 개념을 들은 다음에 이 문제풀이에 대해서 선생님의 문제를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을 하고 자기 방법과 선생님 방법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많은 친구들이 이 방과후 강의를 좀 크게 신경 안 쓰고 사실 듣기 귀찮아가지고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최선을 다할 거거든. 선생님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좀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 두 번째 없네. 해가지고 바로 시작해 볼게. 선생님이 뭐 캠도 키고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여러분이 졸릴까 봐서. 근데 그런 거는 힘든 것 같고 그냥 딱 개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가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이제 나갈 거다. 오늘 배울 내용은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 그래서 적분이란 뭐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적분을 미분의 역과정으로 이렇게 도입하고 있다. 미분과 적분에서 적분을 미분을 통해서 도입을 하고 있다고. 그럼 미분을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다음과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다. EX라는 함수가 있어. EX라는 함수. 근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를 미분하니까 EX가 탄생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어떤 함수, 이 something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얘는 x제곱도 될 수 있고 x제곱 더하기 1도 될 수 있고 x제곱 더하기 뭐 파이도 될 수 있고 x제곱 더하기 3.9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해서 이 미분하기 전에 이 상태가 뭐냐를 고민하는 게 바로 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적분의 좀 풍부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 것 같아가지고 적분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부정적분 마저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이란 뭐냐? 적분이란 사실 이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런 도형의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고. 땅의 면적을 주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이 땅의 모양이 변하니까 땅의 모양을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다. 기원전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야. 근데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땅의 면적을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당혹스럽잖아.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잘 방법이 없다고. 그때 일어난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 뭐냐면은 얘를 요렇게 쪼개는 거야. 얘를 갈갈이 이렇게 쪼개버린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 하나를 보니까 얘는 사각형이잖아. 얘는. 그래서 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고 내가 구할 수 있는 놈들을 다 색칠해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우리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 도형의 넓이를 근사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아주 획기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얘를 쪼개면 쪼갤수록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이 넓이를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 방법 자체가 사실 너무 어려웠어. 맞지? 복잡하고 어려웠다. 어려웠고 일반화가 되지 않았어. 일반화가. 그래서 좋은 생각이지만
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추측을 했지만 얘를 정확하게 딱 정리할 수 없었던 게 그때의 한계였다고.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이다. 기원전 이집트. 그리고 얘가 조금 잊혀지는가 싶었어. 잊혀지는가 싶었는데 17세기, 16세기 막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거야. 그때 당시 많은 별들의 운동 뭐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었고 어떤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런 운동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때 생각한 개념이 바로 미분이다. 미분. 미분은 어떤 생각이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하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얘의 변화, 그래 미분은 변화에 대한 생각이다. 얘가 순간순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내가 한번 파악해 보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함수로 나타내는 거지. 어떤 F라는 대상이 있으면은 얘가 운동이라고 할까? 이 운동을 변화를 나타내는 도함수 F'이라는 이 함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이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조금 드러나는데 이 적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이 적분에 가진 생각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면은 이 면적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면적을 아주 잘게 쪼개고 있어.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면적의 부분 요소들에 대해서 쪼개어서 더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된다? 면적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잘 일반화가 되지 않다가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미분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대상이 있어. 어떤 대상이. 그리고 F'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기 시작했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봅시다. F'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생각해 볼까? 얘는 운동에 이 함수가 나타내 F'이 나타내는 이 함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함수값 하나하나마다 그때의 이 F라는 대상의 변화가 될 거야. 맞나? 여기가 되겠나? 그러면은 가령 이 X축이 시간이라고 하면은 0초부터 10초까지의 순간순간의 변화를 얘가 의미하겠네. 맞나? 맞아요, 쌤.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서 획기적인 생각이 발생하는데 뭐냐면은 그러면 이 순간순간의 변화를 모두 더하면은 어떻게 될까? 즉, 이 F'이라는 이 곡선 아래에 있는 이 면적을 다 더한 이 의미는 뭐가 될 거냐고. 0초부터 10초 사이에 있는 모든 변화를 다 더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지? 아니, 이 대상의 운동이라는 게 처음과 끝이 있을 건데, 처음과 끝, 이 총 변화의 차이가 사실 이 아래의 면적이 되지 않겠냐고. 이 아래 면적. 그러면은 사실 이 넓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f라는 함수의 원래 함수의 처음 0초 때의 함수값과 f라는 함수의 10초 때의 함수값의 차이가 무엇이다? 면적이 되겠네. 한번 다시 볼까? 적분에서는 이 면적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았다, 맞지? 쉽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미분으로 오면서 어떤 대상의 운동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도함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럼 도함수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도함수 아래에 있는 면적이란 말이 너무 중요해. 이 면적이 뭘 의미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원래 함수의 차이, 그 구간의 차이를 얘가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되겠네. 해서 얘를 잘 정리하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려워했던 이 면적을 계산하는 문제가 뭐로 기결되냐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 f라는 함수의 미분되기 이전 f'이면은 f라는 함수를 찾아가지고
여기는 f니까 f'이면 이전 f라고 할까? f라는 함수를 찾아가지고 처음과 시작의 값을 빼라. 그래서 이 면적이란 문제가 결국에 이 f'이라는 함수에 이전 함수를 찾는 문제와 동등하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면적을 구하는 문제는 원래 적분이라는 개념이었잖아. 이 적분이라는 개념이 뭐랑 연결된다고? 미분 이전의 함수를 찾는 것과 생각이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 적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 일반화되지 않았던 이 넓이 구하는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한다고? 이 함수,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것을 어떤 함수라고 생각하고 이 함수의 미분되기 전 상태 라지 f라고 줄을 줬습니다. 스몰 f가 미분되기 전 상태는 라지 f. 이 함수를 찾는 문제로서 바뀌겠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미분이고 다시 올라가는 걸 우리는 적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해서 미분의 역과정이 적분이다. 적분은 뭘 하기 위해서?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네. 좀 정리가 됐나? 그래서 적분은 사실 원래 넓이를 구하는 개념이었는데 미분의 탄생 그 시기에 맞물려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미분을 이용해서 어떤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을 계산할 수 있구나. 미분으로서 적분을 계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겠다. 되겠나? 오케이. 그럼 오늘 부정적분이다. 해서 우리는 적분이라는 것을 미분되기 전 상태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왼쪽에 여기 2x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2x가 되는 놈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x제곱도 있고 x제곱 더하기 1도 있고 x제곱 더하기 파이도 있고 x제곱 더하기 3.9 얘들을 다 가만히 보니까 사실 x제곱 뒤에 어떤 상수항 c가 있으면은 사실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2x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미분을 했을 때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은 딱 한 개지만 2x라는 이 함수를 적분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은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적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로 열고 적분을 주로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적분이라고 하면은 부정적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적분이라고 하면은 부정적분을 의미한다. 이 부정이라는 말이 뭐야? 안 된다, 불에다가 정할 수 없다 해서 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다. 여기서 하나만 체크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두 개만 체크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함수의 적분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표현. 그래. 선생님이 여러 번 했지만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네. 첫 번째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뭐라 할까? 적분과 미분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자. 2x를 적분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거야. 적분이란 생각은 원래 부분 요소를 더하는 개념이니까 이 의미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sum이라는 글자의 앞글자 s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함수냐? x에 대한 함수다. 델타 x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선생님 왜 델타 x라고 적냐요? 이 함수를 어떤 것에 대해서 적분할 건지 나타내는 거니까 이 함수가 뭐에 대한 함수냐? 뭐 이렇게 나타내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델타 x. 그러면은 얘의 의미가 뭐라고? 얘를 어떻게 찾는 거라고? 얘가 무엇을 미분하면은 2x가 되냐? 뭐 요런 겁니다. 무엇을 미분하면 2x? 이렇게 생각하면은 x제곱 더하기 c를 미분하면은 2x가 되니까 얘가 얘의 적분값이구나 이렇게 되겠네. 수투에서는 다항함수의 적분만 보니까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생각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인테그랄 xn
dx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지? 무엇을 미분하면은 xn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n 더하기 1 분의 xn 더하기 1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우리 문제 풀면서 연습하면 되니까 표현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다. 그 다음에 적분과 미분의 관계다. 다음과 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f 프라임 d f 프라임 x dx 인테그랄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인테그랄이라고 있습니다. 인테그랄이 영어로 무슨 뜻이지? 더하다, 통합하다 이런 뜻이니까 인테그랄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라고 이렇게 한다. 그럼 얘를 생각이 뭐라고? 무엇을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가 되냐? 그럼 fx라고 할 수 있겠네. 뒤에다가 적분상수 c 이거 넣는 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으면 x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를 다시 미분한 걸 한번 보자. dx d 이러고 할까? 얘도 표현을 선생님 고칠까? sorry. 얘를 우리 표현을 좀 익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dx 그리고 dx dfx. 선생님 무슨 뜻인데요? x의 변화량에 따른 함수값 f의 변화량이니까 얘가 사실 뭐야? f 프라임 x 뭐 이런 거지. 사실 기호가 새롭게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이 뜻에 대해서도 좀 감감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얘 한번 생각해 보자. 얘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쓰면 얘를 다시 dx d 한다는 거잖아. 그럼 결과값이 뭐가냐면은 f 프라임 x 뭐 같은 표현으로 df dx 이렇게 나오겠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놈이 그대로 튀어나온다. 근데 우리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 순서를 바꿔가지고 어떤 함수를 내가 뭔가 잘못했네. 다시 sorry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적분과 미분에 미안합니다. 어떤 f라는 함수 자체를 적분하고 미분해볼까? 적분하고 미분한 거랑 어떤 거? 얘를 미분을 하고 얘를 다시 적분한 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f를 적분한 거를 라지 fx라고 하죠. 라지 fx 주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더하기 c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f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스몰 fx 상수항을 미분하면은 그냥 0이 되니까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하면은 그대로 f라는 함수가 튀어나오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근데 얘를 미분하고 적분한 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은 인테그럴 f 프라임 dx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찾는 거지? 무엇을 미분하면은 f 프라임이 되는가? 그럼 무엇을 미분하면 f 프라임 되지? f를 미분하면 f 프라임 된다. 맞지? 그래가지고 f 적은 다음에 더하기 뒤에 c 여기 x 달아줄까? 그럼 얘랑 다르다. 맞지?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하면 되겠다. 적분하고 맨 뒤에 미분을 하면은 뒤에 미분을 하면은 그대로 튀어나오지만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면 즉 적분을 나중에 하면은 이 적분상수 c가 나오는 걸 내가 잊으면 안 된다. 이 c 때문에 적분 미분이랑 미분 적분의 이 결과값이 다르다라는 거 뭐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되겠나? 다른 거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봅시다. 그래서 지금 20분 정도 흘렀는데 많이 지루했나? 그래서 봤던 거 다시 한 번만 말하면은 개념을 적분과 미분에 대해서 배우는데 얘가 원래는 개별적으로 탄생한 개념이었다. 적분은 원래 면적에 대한 생각이었다.
면적을 구하는데 얘를 어떻게 잘게 잘게 쪼개서 부분 요소를 쪼개가지고 얘를 다 더하는 그런 생각이 적분이란 개념에 깔려 있었다. 근데 얘가 일반화하기 어렵고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얘가 많이 오랫동안 묵은지처럼 약간 묵혀 있었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대략 한 16세기, 17세기 이때 어떤 운동을 관찰하는 미분이란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대상의 운동을 F라고 했을 때 이 운동의 변화를 관찰하는 F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F 프라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F 프라임 밑에 있는 이 면적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이 밑에 있는 면적은 사실 변화의 총량인 거고, 변화의 총량이 뭔데? 원래 이 대상의 운동의 시작과 끝의 차이가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 면적을 구하는 거는 이 f 프라임 이전의 함수 f라는 함수를 찾은 다음에 시작과 끝의 차이를 보면 된다. 그게 뭐라고? 이 면적이 되는 거니까 미분을 통해서 이 면적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지겠네. 그래서 이 미분과 적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 해서 미분의 전 과정을 적분이라고 한다. 왼쪽에 봅시다. 어떤 함수를 적분한다는 말은 생각이 요렇게 깔려 있는 거야. 무엇을 미분하면은 얘가 되는가. 그럼 그런 애들을 쭉 살펴보니까 얘가 한 놈이 아니다. 굉장히 여러 놈이 있다. 해서 하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이런 것까지. 다시 표현을 배웠는데, 인테그랄. 적분의 개념에 더한다, 쪼개고 더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서멘션이라는 S 앞 글자를 따가지고 S라고 갖고 EX를 적분하면은 이 결과값이 무엇이냐, 그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미분하면은 EX가 나오냐, 이런 사고로 얘를 찾는 거다. 되겠나? 그리고 적분과 미분의 관계가 서로 역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역과정이 아니라는 말을 선생님 여기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놈이 미분이면은 F가 오는 거고, 가운데 놈이 그대로 오는 거고, 마지막에 오는 놈이 적분이면은 어떻게 된다? 뒤에 상수 C 하나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 더 자세한 거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한 10문제 풀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찢은 다음에 선생님 뭐 칠판에 적는 것보다 이게 더 낫겠지. 빠르고. 오케이, 좋다. 이걸 내리고 한번 볼까? F라는 함수가 지금 문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fx 맞지? fx라는 함수가 있다. 여기서 리미트 미리 풀어와야 된다. 보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럼 fx 빼기 f2 분모를 이렇게 할까? x 빼기 2 더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겠네. 그러면 얘가 뭐냐면은, 얘가 보니까 f 프라임 2가 수렴하는 거고, 얘도 보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하는 거지? 곱하기로 바꿔야지 임마. 얘는 4분의 1로 수렴한다. 4분의 1로. 그러니까 수렴하는 놈들끼리는 각각 계산하면 된다. 근데 이때 보니까 f라는 함수 자체가 요렇게 정의되어 있네.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 될까? 적분의 개념. 이 자체를 미분하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이 그대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f'이란 거는 저 안에 값이니까 4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집어넣으면은 4, 4, 16 3, 2, 6 더하기 2 슉슉 마이너스 4 12에다가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3 이렇게 나오겠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자. 2번 미리 다 풀어와야 됩니다. 이거 내가 미리 다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있잖아,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이거 한번 봅시다. 해서 f의 그래프가 y 꼴 3에 접할 때,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얘들아, 어떤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했다. 미분하고 적분했다. 그럼 어떻게 튀어나오지? 그 어떤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f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 그래프가 y 이꼴 3에 접할 때 그럼 얘가 2차 함수니까 x 더하기 1에 완전제곱 더하기 c 빼기 1이니까 얘가 접한다고? 그럼 얘가 3이라는 말이고 c는 뭐지? c는 4. 그래서 f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뭐 이렇게 되겠네. fx는 4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넘어갑시다. 다음 3번 한번 풀어볼까? 3번 정적분 그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은 것 같아. 응? 그리고 1품 되게 좋던데. 미리 다 풀어왔으면은 다항함수 이게서 한 부정적분을 이거라고 할 때 한번 해볼까? fx의 첫 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다항함수란 조건 앞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한 부정적분을 그러면 fx의 부정적분이니까 식 fx dx 이게 f라고 할 수 있겠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f를 미분하면은 스몰 fx가 된다. 계속 적어 봅시다. 그럼 얘를 양변을 미분을 하면은 fx는 쟤를 미분하자. 그러면은 x 미분하니까 인테그럴 여기 gx 제곱 dx 나오는 거 더하기 x 곱의 미분법입니다. 뒤에 이만큼을 다시 미분을 하면 쟤를 미분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적분하고 미분하면은 안에 게 그대로 튀어나온다. 안에 게 그대로 튀어나온다. fx 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f 프라임 이꼴 제로의 값을 원하고 있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 왜 계속 이렇게 돼? f 프라임 x는 얘를 미분하면 적분한 놈을 얘를 적분하고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안에 게 그대로 튀어나온다. gx 완전 제곱 더하기 얘 그대로 gx 제곱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그럼 2x gx 하고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네. f 프라임 제로의 값 f 프라임 제로의 값은 g 0의 제곱에 여기 g 0의 제곱에 여기는 완전 다 날라가네 요놈 때문에. 그러면 얘 자체가 5라고 했으니까 25 더하기 50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4번 4번 얘 한번 볼까? 그래 얘는 좋은 문제였다. 자기 풀이랑 비교해야 돼. 얘는 여기로 놔둘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여기 놔둬도 되겠지? 여기 놔둬도 되겠지? 너 임마 꺼져 임마. 양 꺼지나? 어떻게 꺼지게 하지? 오케이. 방과후 많이 듣고 있니? 야 그래도 이것도 막상 시작하니까 선생님 이거 찍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요. 하다가 지우고 막상 문제 푸니까 또 나은 것 같다. 해서 지금 28분 얘들아 15분만 더 해보자. 원래 문제를 되게 많이 풀고 싶었는데 개소리 집어치우고 두함수 fx 도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만 있는데 보기 옳은 것은 기억 같은 말 중요하지. 기억 같은 거 처음 배운 친구들 봐봐. 어떤 함수 0도 함수지 맞지? 0이라는 함수를 적분을 하고 얘를 다시 미분을 했다. 그럼 뭐가 튀어나온다? 0이 튀어나오겠네. 조금 더 1번에 해볼까? 얘들아 얘 1하고 dx 얘는 뭐 나올까? 얘는 1이 튀어나오겠네. 여기 되겠나? 그러면 약간 요런 개념 아닌가? 인테그랄 기역 x dx dx 하면 뭐가 튀어나올까? 기역 x가 나오겠네. 맞지? 인테그랄 살구마 사탕
x dx 뭐가 튀어나올까 이거? 쌤 당연히 살구마 사탕이 튀어나오지. 맞아, 살구마 사탕. 뭔 느낌인지 알겠지? 아, 어떤 놈을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하면 뭐가 튀어나온다? 얘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네. 다음 봅시다. 니은 보니까 f 프라임 x g 프라임 x 이면은 fx랑 gx랑 같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 그럼 얘를 의미를 볼까? 얘들아, 미분값 기울기가 같으면은 기울기가 같으면 함수가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맞지? 얘 둘 다 x제곱이야. 그럼 얘를 뭐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고 얘를 x제곱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를 미분했을 때 x제곱 나온 놈이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뭐 6이라고 하면은 두 개 다른데 미분을 했을 때는 결과값이 같겠다, 맞지? 아, 그래가지고 이게 적분상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미분 기울기는 같을 수 있지만 그거를 적분한 놈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뭐 요런 말이네. 디귿 보면은 요렇게 돼 있네. 이거랑 같으면 그럼 양변을 미분해도 되겠네. 양변 미분하면은 fx 나오는 거고 gx 나오는 거니까 같다 해가지고 디귿 되고 기역 돼가지고 기역 디귿 이렇게 해서 되겠네. 넘어갑시다. 또 지우고. 5번. 5번 한번 해볼까? 이것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요렇게 해. 요렇게. 응? 슉. 슉. 다항함수 요렇게 있다. 오케이. 지금 이 표현 이제 졸라 익숙해졌다.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하면은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일단 적어줄까? fx는 x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gx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는 미분하고 적분하니까 뒤에 꼬랑지 딸고 나오겠네. gx 더하기 c는 얘는 x fx 더하기 1.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이게 되겠나? 그러면은 위의 식과 아래 식을 가만히 보니까 다음과 같이 한번 판단 내릴 수 있는 것 같아. 봐봐. 여기에 xfx, xfx, xfx 여기 마이너스 gx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gx니까 이 아래 식을 c 빼기 1은 x fx 마이너스 gx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식이. 그러면은 얘를 위에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fx는 x제곱 x제곱 더하기 c 빼기 1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f0가 마이너스 1이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c는 0이 되겠네. g2의 값 그럼 c는 일단 0이니까 gx c는 0이니까 x fx 더하기 1 되는 거고 fx는 x제곱 빼기 1이니까 g2 그럼 g2는 뭔데? G는 2F2 더하기 1이고 그럼 F2도 알아야 되겠네. F2는 뭔데? F2는 4 3 되겠네.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은 G2는 6 7 그럼 G를 다시 요 놈에 집어넣으면 되겠네. 요 놈 집어넣으면은 7시 49에다가 48 해가지고 48이 답이 나오겠네. 되겠나? 넘어갑시다. 6번은 뭐라 적혀있지? 패스라고 적혀있네. 패스합시다. 7번도 패스합니다. 7번도 패스하고 8번 한번 풀어봅시다. 8번 슉슉 템플
이거 다 풀 수 있네. 최대한 많이 문제를 풀려고 얘들아. 많이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에 대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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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한번 해볼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하면은 양변을 우리가 적분을 해봅시다. 양변 적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는 미분한 놈을 적분하니까 어떻게 될까? fx, gx는 fx, gx에다 그대로 안 나오지? 적분상수 더하기 c1 달고 나온다. 얘도 적분을 해볼까? 적분하면은 무엇을 미분하면은 얘가 될까 생각하는 거지.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2라고 하면 되겠다. c1과 c2는 그냥 임의의 숫자니까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fx, gx,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때 c2 빼기 c1은 c다. 는 c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둘 다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조건까지 있네. 그러면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 되겠네.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 그래서 fx를 x 더하기 a라고 할까? gx를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혹은 fx를 반대로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gx를 x제곱 아니다 ax x 더하기 a, 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네. 그럼 각각의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fx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1 넣으면 6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쪽 조건에서는 f가 1 넣으면 6 나와야 되니까 x 더하기 5 내는 거고, 그리고 gx는 1 넣으면은 0 나와야 되니까 얘는 조금 이따가 생각할까? 잠깐만 어떻게 하지? 슈슈슈 다 계산을 F1 G1 GX를 얘를 요렇게 적을 수 있겠다.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얘를 X 빼기 1 X 떼기 B라고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얘는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얘는 X 빼기 1 뭐 요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GX는 X 빼기 1 X 빼기 B 되는 거고, 그럼 얘를 곱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한번 x 더하기 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 x 더하기 b, 그러면은 얘 전개하면은 x제곱 진짜 이거 전개했었나? 마이너스 b 더하기 1에 x제곱 x 세제곱이지 더하기 bx 더하기 5x제곱 마이너스 5 b 더하기 1x 더하기 5b. 그럼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 x제곱 차항, 그럼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랑 5랑 합해져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지? 1 만들어져야 되네. 1. 그러면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b는 3인 거네. b는 3. b는 3이면 맞나? 그러면 얘 3이고 b가 3이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7? 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안 되네. 얘는 안 되는 거고. 얘 한번 계산해 볼까? 얘 계산해 보면은 fx랑 gx 곱하면은 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x 세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x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여기 c랑 이 밑에 c랑 다른 거다. 여기 c 프라임이라고 할까? c 프라임이랑 헷갈리니까. 그러면은 b 마이너스 1이 개수 비교하니까 제가 b는 2가 돼야 되겠네. b는 2고 여기 b는 2니까 c는 3 돼야 되겠네. 요렇게 하면은 되겠다. 근데 여기서도 조건을 쓰면 되잖아. 내가 이거 조건을 알겠네. F1은 6. 그럼 1은 6. 얘가 더 맞나? 1 더하기 B 더하기
C는 6. 그럼 B는 2 되고 여기 3 넣으면 되니까 맞네. 딱 맞네. 그러면은 우리가 찾으려는 fx는 어떻게 되는 거니?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여기 gx는 x 빼기 1. 뭐 요렇게 나오겠네. f2 빼기 g니까 f2면 2는 4. 2는 4 더하기 4. 3. 2 집어넣으면은 1 되는 거니까 빼기 1 하면은 여기 2 되는 거고 해서 10. 그래서 답 10 나오겠네. 이렇게 푸는 거 맞나? 좀 억지로 풀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개수 비교하면서 풀었단 말지. 케이스 나눠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 문제를? 좀 찝찝하니까.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가 이렇게 있다 맞지? 그럼 얘를 딱 보니까 다항함수고 얘를 딱 보니까 우리가 그냥 적분을 했어 맞지? 적분을 슉하고 C1 또 이쪽 오른쪽도 적분을 했다. 그러면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얘도 다항함수 얘도 다항함수니까 두 다항함수를 곱했는데 3차 함수랑 나와야 된다고? 선생님 0차랑 3일 수 있잖아요. 0이랑 3일 수도 있나? 0차랑 3차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이게 나올 수가 없지. 왜냐면은 fx 최고차의 개수가 만약 0차면은 이게 나올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1차랑 2차까지만 고려하면 되는데 1차랑 2차만 고려하면 되겠다. 불만 없지? 그래서 1차, 2차 고려하는데 얘를 이렇게 두고 gx 여기서 gx는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 또 fx가 2차일 때를 반대로 하면 gx는 이렇게 표현되고 각각의 개수 비교해가지고 안 되는 상황 찾아내고 얘는 된 다음에 결정해가지고 fx 구하고 gx 구한 다음에 이렇게 답 내면 되겠다. 되겠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 뭐지? 9번은 각자 하시고 9번은 각자 하시고 10번 그래 계산이 너무 많아. 저기 계산이라고 저기 적어놨네. 계산이 너무 많다 진짜. 계산 얘 한번 풀어보자. 10번 이거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 너무 졸리지 않나? 또 선생님 너무 또 오버하는 건가? 야 이거 마지막 문제 하고 다음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풀자. 해서 오늘 개념한다고 한 20분 잡아먹었는데 일단 1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네. fx는 f 프라임이 x가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3x x 빼기 a이고 얘의 극대값은 3이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0 a 프라임이 요렇게 생기고 a는 상수고 극대값 극소값 다음 중 f2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a가 양수일 때 보자. a가 양수일 때 보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니까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a인 거고 이때 극대값이 3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네. f2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적분을 해야 되는가? 너무 귀찮은데 더 좋은 방법이 없나? f2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선생님 풀어왔는데 계산해 씨. f 프라임을 적분을 합시다. 그러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3ax 되니까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x 제곱에 적분상수 c 붙는다. 0 집어넣으면은 3 나와야 되니까 여기 3 되겠네. 얘 3 나오고 그리고 a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a 3승 마이너스 2분의 3의 a의 3승 더하기 3 나와야 되니까 없애버리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네.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되고 그럼 양변에 곱하면 a 세제곱은 8 나오겠네. 8 그럼 a는
2 나올 수 있는 거고 2. A는 우리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2 하나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A가 음수면은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A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A 집어넣었을 때는 3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A 세제곱 빼기 1 이거 아까 했잖아 임마. 2분의 1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얘가 뭐 나와야 된다고? 3 나와야 된다고 3. 그럼 여기 4 되는 거고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네. A는 마이너스 2 F2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럼 F라는 함수는 F라는 함수 하나는 A가 2일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그때는 C가 뭐였지? 얘가 아까 3이었나? 더하기 3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하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일 때 더하기 3 X 제곱 이때는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서 2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8 나오고 4, 3, 12 더하기 3 그리고 하나는 8 나오고 4, 12 빼기 1 그럼 여기 하나에서 19 나오고 여기 하나에서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1이랑 19 이렇게 나올 수 있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5번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1번 이랑 또 다른 문제 이렇게 몇 번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미리 꼭 예습하고 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